나 같은 경우는 변제율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그 결과 이 사람은 36% 변제를 하게 된다. 혹시 저금리 대환대출 알아보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더 싸게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주식 코인 탕진 같기도 한데 뭔가 나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도박적 탕진 행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SG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채무자님들, 오늘도 이자 변제하시느라 여기 빌려서 저기 어떻게 갚아볼까, 갈아타면 이자가 좀 낮아질까, 이거 고민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첫 번째, 채무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 같은 경우는 변제율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법원에서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탕감할지 결제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월급이 235만원이면 1인 생계비 135만원을 빼고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 100만원을 36개월 내면 3600만원 변제하는 거죠. 이 채무자가 채무가 1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600을 변제하고 나머지 6400을 탕감을 받게 되니까, 그 결과 이 사람은 36% 변제를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반대로 법원이 채무자를 보고 딱 보니까 채무자는 36% 정도 변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 100만원 변제하십시오, 이게 아니란 뜻이죠. 그 사람 소득과 재산과 청산 가치를 보고 변제금을 결정한 그 결과 내 채무 대비 몇 퍼센트의 변제금이 나오는 것이지, 변제율을 딱 정해놓고 나누기 36해서 월 얼마 변제하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내가 채무가 많은데 그러면 변제를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원칙적으로 내가 변제하는 금액은 나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것이지 채무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밑에 자녀 한 명 포함해서 2인 생계비 220만원 빼면 월 30만원 변제하는 것이지, 여기서 채무가 1억이 더 있다고 또는 1억이 적게 있다고 내 변제금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뜻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변제율이 낮을 때는 법원에서 딱 특정을 해서 최소한 10% 이상 변제해라, 변제 계획안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맞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정 권고가 나오거나 회생위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 소득 230만원인데 2인 생계비 220만원 빼서 월 10만원 변제하겠다.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월 10만원 변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변제를 안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외적으로 몸이 안 좋다거나 소득 활동이 힘들어서 월 10만원, 20만원 내고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프로 이상 변제해라,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서 변제금을 더 올리게 만들고, 또는 채무 금액이 아주 큰데 변제금은 조금만 내겠다 하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경우도 몇 프로 이상 변제해라, 이렇게 콕 찍어서 보정 권고를 내리거나 전화를 해서 변제금을 더 높이게 유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리딩방 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한테 SNS나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피싱, 낚시질을 하는 거죠. 수익률 100%, 수익률 300%, 검증된 사이트, 검증된 회사, 이렇게 여러분을 낚은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서 전화나 카톡을 보내보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막 바람잡이들이 수익 인증 카톡을 계속 올립니다. 내가 100% 벌었다, 300% 벌었다, 500% 벌었다, 이렇게 인증한 걸 계속 올리죠. 그 사람들이 투자라는 코인을 투자하거나 그 사람들이 투자라는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이런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가 있는데, 특히 고령층, 노년층에서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하실 사항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금리 대환대출이죠.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혹시 저금리 대환대출 알아보시지 않았냐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우리가 더 싸게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사람을 기망한 다음에 자기들의 계좌로 3천만원 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현금 수거책을 보내서 5만원으로 출금한 3천만원을 들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저금리로 갈아태워 주겠다는 걸 미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것 또한 사기 피해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드릴 얘기는, 이게 사기 피해인지 본인이 사치나 탕진을 한 건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7,200만원을 날렸는데 그게 사치나 탕진으로 인정받는다면 청산 가치가 7,2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7,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변제 기간으로 나누면 최소한 월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7,200만원이 사치나 탕진이 아니라
정말 사기 피해다. 이렇게 되면 7,2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겠죠. 한 달 월급이 18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35만원 빼면 한 달 변제금이 4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변제를 200 이상 하느냐 45를 하느냐 큰 차이가 나게 되죠. 지금 서울, 수원, 부산 세 곳의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이게 주식 코인 탕진 같기도 한데 뭔가 나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기 범행에 같이 가담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도박적 탕진 행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 피해냐 무책임한 탕진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말이죠. 결국은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투자 경위나 피해액이나 그 사람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사기 피해라고 결정하면 청산가치 제외하고 쉽게 통과하는 거고, 법원이 볼 때 채무자 스스로 도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또는 사기 범행의 공범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이 턱없이 높아지거나 개인회생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SG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죠. 오늘 채무자가 이 사태가 있을 당시에 자기의 휴대전화하고 계좌를 저 조직에게 넘겨줬다가 증권사 채무만 6억 5천만 원 이상 발생을 했고 모든 금융권 채무를 합치면 7억 5천만 원 이상 채무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7억 5천 탕진하고 그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사기 범행의 피해자 같기도 하고 뭔가 계좌를 적극적으로 빌려준 걸 봤을 때 약간 공범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탕감이 되긴 됐습니다. 월급 200만원 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1인 생계비 97만원 제외하고 한 달에 대략 103만원을 변제하는데 36개월 변제하니까 대략 3,6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됐던 거죠. 그게 이 사람 전체 채무액 7억 5천 중에서 5%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 95%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변제 계획 아닙니다. 참고로 월급이 20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35만원 빼고 한 달에 65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에서 소액 보증금 금액을 제외해도 3,300만원 정도 청산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30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인 생계비를 135에서 97로 낮춘 거죠.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변제금을 결정한 결과 최종 몇 프로 변제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법원이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몇 프로 변제하시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가 3,300은 됐으니까 그거 이상 변제하려고 한 달에 100만원씩 변제하다 보니까 변제율이 5% 정도 맞춰졌는데, 근데 가사 이분이 청산 가치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어도 법원에서는 5% 이상은 변제해라 이런 보정 권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예외적으로 콕 찍어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거죠. 주가 조작 사태에서는 뭔가 공범 같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아무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단순한 주식 투자 또는 사기 피해로 봐서 주식 투자로 손실한 7억이 넘는 돈, 그걸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전부 제외해서 월급 200으로 개인회생을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채무액 7억 5천 중에서 3,600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됐던 것이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변제율이 몇 %가 되는가? 사기 피해 같으면서 뭔가 가담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렇게 빚진 사람들 중에는 채무 탕감받고 개인회생을 통과한 사람도 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